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인기가 좋다고 투자 결과가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공모주 오늘 어떤 재미난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네. 일단 SK 바이오팜 얘기는 아마도 아실 것 같아요. 워낙 네. 지금 막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그냥 일단 압도적으로 지금 한국 역사상 공모주 청약금 1등입니다. 네. 2014년도 12월 제일모직을 네. 이 숫자 그때 30조 635억 원 들어왔는데 네. 이번에 31조 넘어 31조라서 역대 최대. 그러니까 한국 공모주 역사상 1등이다. 가장 많은 청약금이 들어왔다. 이것만으로도 아마 지금 기사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경쟁률 말씀드릴까요? 경쟁률은요 323대 1이에요. 와. 이거는 323대 1은 안 와닿으실 것 같고요. 돈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1억 원 넣으면 11주 받습니다. 와. 이건 좀 감이 오시죠? 네. 1억 원이나 3일 동안 막혀놓고 11주 받아요. 여기서 만약에 잘 찍으셔서 SK증권 가셨으면 16주인가 받아요. 이제 공모주 제도 설명드릴 건데 네. 어느 증권사를 택하느냐도 되게 좀 이렇게 영향을 줘요. 어쨌든 네. 최대 이 그러니까 예전엔 근데 이런 경쟁률이 아니었어요. 네. 사람들이 공모주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때가 꽤 오래 있었고요. 그러는 동안에 이제 증권 유관기관이나 그런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모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이제 그렇게 해서 몇 주 받아놓은 게 뭐 몇백만 원씩 갔으니까요. 한 주를 지금 이제 SK 바이오팜이 공모가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공모주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래도 나중에 용어를 쓸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공모주니까 그 공모주가 청약될 때 대비하는 가격 이걸 공모가라고 하고 네. 우리가 청약을 할 때는 돈을 넣어서 한 주당 내는 가격.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상장된 걸 사면은 그거는 일반 주식 거래지만 네. 얘는 그렇지 않아서 뭐라고 하냐면 청약. 주택 청약처럼. 네. 그러니까 주식 청약. 네. 청약이니까 주택 청약도 사실 헌 아파트를 청약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새 아파트 생길 때 청약하는 똑같아요. 거죠. 예. 네. 아예 주식이 들어올 때. 주식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우리 상장될 때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네네.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거는 흔하게 쓰는 용어니까 IPO. 네. IPO 할 때. ETF 한다는 게 제가 ETF 얘기를 많이 드리고 중점으로 하는 이유는 주식을 인덱스로 갖고 있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하는 게 좋아서 그렇지 저는 그 안에 있는 주식에 대한 투자가 전혀 관심 없거나 나쁘다고 하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드려 왔잖아요. 네. 사실은 그 개별들의 모음이 ETF니까 네. 저희는 사실 주식이 친한 사람들이죠. 저희 모두가 관심을 거기에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안에 구성물이 되는 주식들이 어떻게 메인 시장,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데뷔하는지 과정 조금 말씀드리고 가수가 데뷔하듯이. 네, 그렇죠. 네. 그걸 IPO라고. 지금은 청약 얘기했으니까 청약. 그래서 우리 용어를 이제 일치시키면 이미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살 때는 매도란 말을 쓰지만 네. 기업이 자기의 주식을 상장시키는 데뷔 무대에서는 청약이라고 합니다. 네. 주택처럼 청약한다. 그래서 이런 아까 제가 300 몇 대 1 이걸 뭐라 그러냐면 청약률. 예, 그다음에 그 청약률이 이제 경쟁률이라면 얼마에 살 건지 그거는 뒤집어 말하면은 이 SK 바이오팜이라는 회사가 얼마가 가야 되는지 밸류에이션 측정을 받아서 금액이 처음으로 이제 할당된 거 이거를 공모가라 그래요. 공모가. 공모주 가격이라는 것도 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거. 이제 이거를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공모가를 거쳐서 시장에 들어오면 이때부터 지금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45,000원 저거 인정 못해 이러고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시장에서 정해진 그렇죠. 시장에서 서로 특별히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매도가 있는 그런 시장에서는 허수가 생기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주식 시장은 한 달은 속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같은 시장은 3달 속이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로 뭐가 있고 진짜 가치가 있는지를 3달 이상 못 속이고요. 옛날에는 그래도 좀 정보가 이렇지가 않아서 6개월은 속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공매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업에 대한 다른 접근 통로가 많잖아요. 그 네. 기업 키워드로 막 구글 찾아보면은 얘의 그런 뭐 약간 컴플레인 걸어놓은 것부터 다 찾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딱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 막 입마가 가면 속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온 공모 가격이라는 건 처음으로 이제 정당한 가격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그거 어떻게 하냐면 그 공모 가격을 누가 정해주나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선 앞에를 말씀드리면 어떤 기업이 데뷔를 하려면 주식시장에 데뷔를 하려면 이 IPO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건 심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심사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6개월 상장 날짜 6개월 이전쯤에 거래소에서 말하는 그런 상장 심사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상장할 그런 어떤 예정이 있는 기업은 6개월 전에는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6개월 전에 그러니까 완전히 알게 되는 이 시스템 외에 다른 방법으로 상장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장하는 건 2달 이전에 2달 만에도 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스펙 상장이라 그래서 맘스터치 아시나요? 맘스터치? 햄버거. 그 회사가 이렇게 IPO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요. 스펙이라는 통로로 스펙은 2달 만에도 상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상장된 스펙 회사와 합병을 해서 데뷔하는 방식. 그 스펙 방식이 아니라 뭔가 자기들끼리 얘기해가지고 상장 회사를 사서 그 이름만 바꿔버리면 이거 백도어 리스팅이라고 해서 불법입니다. 거기 안에 뭔가 그게 있었다면. 정당하게 합병을 해가지고 그 이름을 바꾸고 이러는 게 왜 불법이겠어요? 그게 아니라 껍데기만 있는 회사를 사서 그거를 이름만 바꿔서 상장 상태로 가볍게 바뀌어놓는 거. 옛날엔 백도어 리스팅이라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 스펙은 그런 게 아니라 맘스터치 같은 기업들이 정식 IPO를 할 때 날짜를 놓치거나 조건을 놓치거나 뭐 여러 가지 놓쳤지만 가치는 있기 때문에 맘스터치 정말 많이 올랐을걸요? 그렇게 들어오는 스펙 상장이라는 게 있어요. 어쨌든 근데 얘는 공모하고 뭐 청약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왜냐면 기존에 합친 거에 합쳐버리고 이름을 바꾼 거라 다른 방식인데 요걸 빼고 나면 다 6개월 전에는 결정 난다. 그러니까 상장을 하는데 기업은 최소한 1년이 걸려요. 왜냐하면 심사 신청을 해서 심사 받아서 결론 날 때까지 6개월이 소요되거든요. 그동안 서류를 막 준비해서 넣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거를 다 주관해주는, 이런 과정을 다 밟아주는 데를 우리는 주관사, 증권사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주식시장에 데뷔하고 싶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주관사 선정. 증권사 NH증권으로 할래요? 삼성증권으로 할래요? 뭐 유한타증권으로 할래요? 그러면 주관사 계약을 맺고요. 이 주관사가 된 증권사가 이들에게 코칭을 합니다. 이제 상장을 하시려면요 이런 서류를 준비하시고요. 실무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1년 만에 딱 되는 거는 실질 기간이고요. 사실은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이 심사의 중요성은 상장될 만한 기업이라는 심사도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그 6개월 뒤에 지금 말하는 공모 가격이 정해지는 심사,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을 누가 정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거는 수요 예측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수요 예측이요? 그게 뭐냐면 이 기업이 49,000원으로 정해졌는데 49,000원이라의 공모를 한다면 너네 살래? 얘를 55,000원으로 하면 너네 살래? 뭐 4만 원에 하면 너네 살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가장 그 범위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져요. 수요 예측이라는 게 49,000원에도 사겠다는 기관들이 압도적으로 형성된 거예요. 그게 수요 예측. 그럼 이거 살래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회사? 아니 지금 주관사. 거래소가 주관사를 통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죠. 그 가격들을
그 가격은 그냥 정하는 게 아니고 밸류에이션 정상적인 밸류에이션 평가에 의해서 네, 네. SK 바이오팜의 자산은 얼마고 부채는 얼마고 매출은 어떻게 나고 영업이익은 어떻게 나고 왜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 PER이라고 말씀드렸던 PER, EPS. 네,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죠. EPS라 그래서 주당 순이익에다가 네. 몇 배, 주가가 몇 배냐가 PER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핵심이 뭐였냐면 업종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그 빅텍이라든지 음. 기술주에게 몇 배를 줄 건가는 네. 절대로 이 자본 수익률에 따라 다르지 네. 20배라고 비싸고 10배라고 싸다는 뜻이 아니라고 제가 네, 네, 그 네, 업종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 그건 뒤집어 말하면 플렉서블하게 적용할 수도 있고 그 업종이나 기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도 불합리한 게 아니다. 네. 투자의 시장에서는 네, 그런 네. 의미니까 네. SK 바이오팜도 이렇게 계산했더니 EPS가 10만 원 나왔는데 네. 여기다 10배를 줄래, 2배를 줄래, 4배를 줄래는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닌 거죠. 그거를 하는 방법은 크게는 3가지 정도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지금 말씀 DCF라 그래서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그래서 이익을 할인하는 방식의 모든 지금 아까 뭐 이익이나 이런 걸 다 따졌다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나온 그 값에다가 멀티플을 몇 배 줄 거냐. 멀티플. 네, 이거는 얘 업종의 문제인 거죠. 네, 네. 얘는 업종이 딱 봐도 바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이오는 철강이나 조선처럼 배수를 주면 안 되겠죠. 그쵸, 다르게. 그쵸? 네. 그렇게 배수를 줬을 때 기관들 입장에서 타당해. 나라면 얘가 이 SK 바이오팜이 제가 알기로는 왜 이렇게 성향률이 높았냐면은 명실공히 바이오텍에 의해서 그런 어떤 생산부터 네. 판매까지 다 있는 최초의 회사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 네, 보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전이 어느 정도냐면 얘는 비전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막 생각하는 그런 이제 값을 비교하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네, 네. 누가 봐도 유망하고 이러니까 그런 네. 청약이 높은 건 이해해요. 네. 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인기가 좋다고 투자 결과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앞에 말씀드린 수요 예측이라는 걸 통해서 공모가가 정해집니다. 이거를 하는 증권사의 부서는 어디냐면 IB라고 하는데요. IB 부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법인의 주관사가 되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그 무슨 얘기 들었냐면은 공모가를 측정 받아가지고 할당을 받을 때 네. 숫자를 통해서 근거 EPS가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몇 배를 주느냐가 이제 가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네. 그럼 그 숫자들은 기존의 영업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사실 잘 갖고 놓으면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주관사는 그런 코칭을 하는 거예요. 한 1년 전부터. 최대한 가격이 높게 나오도록 이렇게 네, 네. 코칭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네. 모두 예쁘게 재무제표 예쁘게 나오게 한다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모가에 풀리 반영되도록 해주는 네. 거예요. 최고 생각했던 최고의 공모가를 받으면 성공한 거죠 전략적으로. 그렇구나. 그죠? 네. 대표님 지금 궁금한 게 네네. 지금 SK 바이오팜의 한 주당 공모가가 네. 49,000원? 네네네. 약 5만 원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네네. 이제 1억을 나는 공모하겠습니다 하고 넣었는데 네네. 11줄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예, 예. 그러면은 그런데. 5만 원이라 치면 55만 원인데 네네네. 나는 1억을 넣었는데 왜 55만 원어치밖에 못 사는 거예요? 경쟁률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요. 경쟁률에 네, 청약 의해서? 경쟁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60대 후반쯤 되시는 분들은 과거에 공모주로 돈을 번 분이 많으세요. 네. 짭짤하고 괜찮은 재테크 수단이었던 거예요. 네, 네. 제가 말한 건 그냥 재테크 수단이 뭐냐면 이런 정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애들하고 여행 한번 갔어? 이거 아니에요. 예. 그쵸. 아파트 살 때 평수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으면 최소한 그 이상. 그쵸. 삶의 질이 조금 변화될 그런 수 있는. 정도의 수단이었었어요. 네. 그때는 조건이 뭐였어요? 공모주가 이렇게 짭짤한 거지 많은 사람이 몰랐을 때. 지금 같은 경쟁률이 높지가 않았을 때. 네. 이랬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남들한테 막 전파 안 하죠. 뭐 특별히 내가 그 사람 불러다가 야, 내가 그쵸. 공모주에 이렇게 안 네. 하는데 주식도 뭔지 모르는 분들 네네네네. 그게 다 친구들이 이제 증권사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알려줘서 하는 사람들인데 네. 제가 어떤 분 관리하던 분 계좌에 있는 것들은 공모주 때 받은 그 주식들이 그냥 뭐 3,000%, 4,000%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모주 청약, 공모주 투자라는 거는 좋은 투자 수단인 건 분명히 맞아요. 지금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게 오늘 얘기한 이유가 되겠죠. 뭐 그 SK 바이오팜을 제가 뭐 하라고 해서 성공하셨죠? 뭐 이런 거 아니라면 지금은 이거를 지금 우리에 맞게 한번 해석해 보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청약을 하게 돼서 그 이제 겸사겸사 상장하는 과정을 말씀드린 거는 그 상장 스토리라는 게 참 재밌는 스토리 많아요. 예, 제가 뭐 페이스북 상장 스토리, 왜냐면 걔네가 IPO 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기업이 비상장 상태에서 상장 상태로 가는 아주 좋은 어떤 포인트들을 우리는 이제 관심 영역을 조금 그쪽까지 가져가야 돼요. 뜬금없는 소리 드린 건 아니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비상장 상태에서 상장 상태로 가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 부분들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뭐 그런 어떤 그 비상장 투자를 막 조성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한국이라는 시장은 어찌 보면 제 생각인데 비상장 상태인 기업들 중에 더 가치 있는 회사가 더 많아 보여요. 제 생각에는. 예, 오히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서 보면 한국이 조금 뒤처진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는 어떤 부분은 지금은 탄탄하고 괜찮지만 성장에 대해서는 제가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는 기업들이 꽤 있다 보니 지금 이제 아직 상장은 안 했지만 상장 전에 있는 기업들이 탐나는 것도 더 많다. 뭐 이런 의미고, 그래서 제가 상장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 다시 공모주로 돌아와서 보면 이제 49,000원의 공모가가 정해져서 지금 일단 청약을 받았잖아요. 경쟁률 나왔잖아요. 재밌는 얘기 드리면 31조가 들어왔는데 3일 뒤에 이제 청약 반환돼요. 왜냐면은 1억 넣었는데 14주 사고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00 몇십만 원 정도는 돌려받아야 9,900 한 40만 원. 예, 9,900 얼마는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3일 뒤에 돌려받아요. 그 이자가 짭짤하겠죠? 31조. 아까 따져보니까 한 몇십억은 나오더라고요. 이제 한 4-5개 증권사가 나눠서 갖고 있으니까 한 군데가 먹는 건 아닌데 예,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재밌는 얘기, 재밌는 거 같은 옛날엔 12일 만에 줬어요. 그 수많은 엄청 큰 돈에 대한 이자 소득을 항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증권사가 정하고 또 짧게도 줄 수 있었지만 길게도 갖고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도 했었어요. 증권사들 그런 거 한번 하고 나면 회식하겠네요. 아, 사실은 그래서 저 증권사 객장에 있을 때, 증권사에 있을 때 얘기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 공모주를 아시는 공모주꾼들, 공모주 고객들이 있어요. 공모주. 그런 곳만 하시는. 공모주. 근데 이제 공모주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300몇 대 1씩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최고긴 하지만 그거보다 낫지만 몇십 대 일들이 있으니까 보통 공모주를 통해서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애들 계좌까지 여러 자기 계좌 다 갖고 있어야 돼요. 한 계좌로 안 해요. 어쨌든 여러 계좌를 가도. 왜냐면 계좌당 경쟁률은 똑같이 적용을 받으니까 1억씩 넣으면 지금 11주씩 한 10개 계좌당 한 100주 이상 받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게 공모주 고객이에요. 그것만 하시는 거. 근데 그러니까 자기 계좌가 최소한 5개, 6개 있는 거죠. 그러면 막 통장 다 있고 옛날엔 다 통장 들여서 이런데 재밌는 일은 며칠 전에 저희 직원들하고 밥 먹을 때 제가 우리 업무팀장이 저랑 같은 증권사 출신이고 그 친구는 다른 증권사도 여러 군데 있는 친구하고 얘기를 했던 기억나? 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옛날에 공모주 고객들은 어땠냐면 공모주 청약일 날 이 경쟁 나오는 날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저희가 출근하면은 증권사 앞에 셔터 아직 내리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쭉 줄 서가지고 자기가 만든 번호표를 나눠서 자기들이 정한 번호표를 나눠서 들고서 줄을 세우면서 거기 뒤로 가요. 자기들끼리 그걸 하고 있을 정도였어요. 이게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공모주 청약이 있는 날. 예, 아주 재밌는. 우리 출근하면은 그냥 막 의뢰. 오늘 공모주 청약일이야? 우리끼리 뭐 이랬었죠. 그렇게 오셔서 이제 사모님 한번 딱 앉으시면 쭉 꺼내놓으면 한 10개 정도 통장이 이렇게 그 증권카드 한 10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안 했어요. 과거 같은 경우는 실명제 이런 것들을 뭐 조금 접어두고 얘기를 하면 한 분이 여러 개 계좌를 갖고 와서 해도 다 알잖아요. 자기 자식 계좌 뭐 다 아는 계좌들이니까 저희가 이제 해드렸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한 몇 계좌씩 꺼내놓으니까 한 분이 업무 처리하는데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40분, 50분씩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날 증권사에 뭐 하러 온 사람은
욕 나오는 거죠. 앉아서 기다리는데 앞에서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40분씩 있고, 그러니까 증권사 어떻게 했냐면 공모주 처리는 한쪽으로 따로 뺄 수밖에 없었어요. 전용 창구. 네네, 여직원 2명 있으면 한쪽은 공모주만 하고, 그렇겠네요. 안 그러면 다른 고객들이 불만이 난리 나죠. 그러니까요. 예,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환불이 3일 뒤에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장이 됩니다. 상장이 되는 날 기준을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 네. 그럼 SK바이오팜이 49,000원에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가격이 첫날 얼만큼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네. 이제 인기가 있었으니까 네. 사자가 한꺼번에 왕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폭이 있잖아요. 폭. 네. 그래서 그 폭을 가르쳐 드릴게요. 공모주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국의 주식 시장은 시작 전 가격이 있어요. 네. 그 시초가가 나오는 주문이 있습니다. 이 주문은 중간에 거래되는 주문이 아니에요. 네. 시초가가 결정되는 주문이에요. 주문을 네. 그렇게 받아서 시초가가 결정되고요. 이 시초가로부터 상하를 30%씩 있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10분간 주문 받아서 종가가 결정되는 제도예요. 네. 그런데 이 시초가에서 최대 20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49,000원이니까 시작할 때 얼마 시작할 수 있어요? 최대 98,000원까지. 네, 98,000원에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당일날 최대 30%더 올라갈 수 있어요. 127,400원 갈 수 있어요. 당일날. 거의 그렇게 끝날 거예요, 첫날은. 예. 그러니까 그래서 주수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최대한 많은 주. 네네네. 10명 해가지고 100주를 받아놓으면 10주 받은 사람에 비해서 지금 얼마가 비싼 거 12만원씩 100주면 얼마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 값이 달라질 정도의 그걸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조금 받아요. 공모주 고객의 성공은 인기 없을 때 잘해야 돼요. 인기 없는 주식에서 대박이 나와요. 제가 말하는 건 경쟁률이 낮은 거. 똑같이 1억을 넣어도 11주가 아니고 왕창 받을 수 1000주 살 수 있는 거. 네, 그냥 넣는 만큼 그냥 저는 5천만 원인데요. 그럼 몇 주에 해당돼요? 예, 2,000주요. 뭐 이렇게 받는 거. 그러니까 잘 알아두세요. 인기 있는 주식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대중의 인기는 밸류에이션하고 반대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삼성생명이 상장될 때 30만 원 정도의 아마 평가받았던 걸로 기억나요. 네, 네. 그런데 제 고객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청약해야 되겠니? 다 해야 되겠지? 뭐, 야,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삼성생명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 청약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논리는 이거예요. 그 회장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면 되는데요. 삼성생명을 지금 이번에 공모할 때 30만 원에 사는 게 네. 제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30만 원 언저리였거든요. 그걸 사는 게 이제부터 앞으로 역사상 시장에서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제일 싼 값일 거다라고 생각되시면 이 경쟁에서도 공모주 청약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시장에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생각되시면요. 굳이 뭐 힘들게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나오면 사시면 네, 되지. 나중에 시장에서 그냥 사면 되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면 저는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 맞았어요. 어쨌든 그게 왜 그러냐면 삼성생명의 그 가격은 거의 이제 많은 그런 걸로 취급을 해봤더니 CJ도 삼성생명을 많이 들고 있었고 뭐 이래가지고 저희가 추정을 해봤더니 네. 얼마 이상을 만들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야 해결들이 여러 개 되니까. 어쨌든 그랬는데 결정은 그거예요. 아마 이 회사가 시장에 대비한 이론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되면 청약을 기를 쓰고 하는 거죠. 적게 받더라도. 지금까지의 한 50개의 상장 주식을 예를 들자면 네. 인기가 없었던 게 대박이, 그러니까 공모주 청약자에게 수익을 돌려줬던 게 압도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고객들은 이 주식이 잘 갈 거다 못 갈 거다에서는 좀 꽝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요새 SK바이오팜이 약간 요즘에 이슈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요. 이런 건 뭐 틀리지 않겠죠. 네, 왜냐하면 네. 뭐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지금 저희가 네. 바이오 시대잖아요. 네. 제가 이제부터 이제 공모주가 관리되고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말씀드려 볼게요. 네. 공모주는 대부분 들어와서 그 첫째 날, 셋째 날 뭐 이렇게 치고 계속 상한가를 치거나 이런 그건 이제 어떻게 따라 다르냐면 매번 그러진 않은데 그때 들어온 시장에 그 들어온 때의 시장 분위기가 좌우해요. 코로나 때 제가 상장 연기했었어요, 다. 코로나 때 들어오면요, 첫날부터 막 하락해서 시작해요. 그러겠죠. 네. 예, 예. 인기 자체가 없고요. 네. 그럼 회사로서 큰 손해예요. 의미 있는 가격을 받을만 한데도 때를 잘못 택해서. 그러니까 상장을 미룰 정도였었어요. 미국에서도 상장 많이 미뤘고, 한국도 상장 많이 미뤘습니다. 네, 네. 어쨌든 지금은 이제 SK 바이오팜을
필두로 해서 막 계속 들어올 겁니다. 예, 대기했던 것들이 네, 미뤘던 네. 것들이 막 이제 땡겨서 하겠죠. 왜? 네. 인기를 실감했으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들어와서 처음에 어떤 패턴을 걷냐면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며칠 상한가 치고 그다음에 오르면서 한 달 뒤에 제자리로 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SK바이오팜은 지금 처음에 12만 원에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네. 보통 이렇게 갔어도 얘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많은 주식들이 계속 내려와요. 왜 그런지 설명드려 볼게요. 네. 지금은 다른데 저는 코스닥 시장 안 했다 그랬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좀 이제 바이오 대장주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코스닥도 사고 있는 거고. 네. 예,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있어서 들어오는 건데 예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냐? 지금 말씀드려볼게요. 기업을 만들어서요. 네. 저도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업을 만들어서 기업이 어떤 생로병사를 가져갔냐면 네. 인간하고 똑같아요. 유아기가 있고 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어요. 네. 심지어는 죽기까지 해줘. 예, 그런데 이 기업이 성장을 해가지고 그 데스밸리라는 게 꼭 있어요. 뭐냐면 기업이 처음에 시작해서 2년차, 3년차 됐을 때 정말 자기네들이 의미 있는 결과물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그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하던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인들한테 좀 빌려서 하면 되는데 이미 네. 지인 돈은 땡겨서 이 회사를 차린 거거든요. 은행은 어떻게 하냐면 그 상태로 가면은 거지 취급하죠. 예, 그런 회사를 은행이 투자할 리가, 돈을 그쵸. 빌려줄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런 회사를 투자해주는 벤처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네,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면 안 만나줘요. 당연히 2년, 3년밖에 안 된 회사를 누가 쳐다보겠어요. 돈을 받을 데가 없기 때문에 데스밸리라는 게 반드시 오는 거예요. 네. 거기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이제 유년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청년기로 갑니다. 한창 활발하게 막 매출이 올라가고 인기가 높아지고 투자도 좀 막 받고 네. 비상장이지만 네, 막 그런 네, 상태를 가요. 그렇게 성장을 해서 거의 청년의 아주 활발한 때에 갔을 때 정점에 이르렀을 때 기업은 왜 상장을 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상장 회사가 되면요 혜택이 있어요. 대출을 되게 싸게 줍니다. 그 다음에 상장 회사가 되면은 당연히 일반적인 공신력이 있어요. 어디든지 그쵸. 거래처들이나 고객들이 네, 다 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은 아주 잘 나가는 비상장 회사도 다 누리고 있어요. 네. 왜? 요즘은 비상장이라 그래서 그 회사의 가치를 못 볼 게 아니거든요. 그쵸. 다 볼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상장을 해야만 공신력이 있거나 상장을 해야만 은행에서 우대하는 거 아니에요. 네. 비상장 상태지만 청년의 아주 그 활발한 시기에 이르렀을 때는 빌려준다는 돈도 많아가지고 금리도 아주 싸게 쓸 수 있고요. 네. 좋은 점은 오너가 맘대로 할 수 있어요. 비상장일 때는요. 네, 상장을 하면 다 신고해야 돼요. 어. 뭐라든지 다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해야 네네네.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해 볼게요. 잘 나갈 때 상장 안 해도 돼요. 상장하는 게 더 불편해요. 오너 입장에서는. 굳이. 네네네. 네. 그런데 지금 요즘 시대는 그게 안 맞아요. 보세요. 만약에 애플이든지 구글이든지 그런 지금 시작하는 회사가 그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거를 실현해 가지고 기회를 봤어요. 그러면 시스템을 들어오면 거대한 돈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급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상장을 통해서 조달을 해갖고 다른 급으로 올라가는 게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상장을 하려면 기본 조건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 300만 주, 400만 주 이상 돼야 돼요. 네. 근데 비상장 상태일 때는 그렇게 크게 많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상장할 때 액면 분할하거나 유상 증자해요. 그러니까 사실 바이오 기업,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 그거는 언제 다 보람이 오냐면 엑시트라는 걸 그때 하는 거예요. 공모 청약을 할 때 네. 액면 분할이나 증자를 통해서 내가 비상장 주식은 100주 샀지만 그게 1000주가 되는 거예요. 상장을 통해서. 네. 그때 보상이 확 돌아오는 거죠. 야, 그때 큰 돈이 왕창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 비상장 상태로도 남부럽지 않은 혜택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실제적으로는 상장을 그때 서두르지 않아요. 아까 제가 구글이나 애플처럼 네. FM 스타일의 성장 기업도 당연히 상장을 서두릅니다. 그런데 네. 다 그런 기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세상에 그쵸. 정말 많은 기업이 있는데 네, 네. 그 기업들이 남부럽지 않게 비상장 상태로 이자 대출이든 뭐든 다 누리고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상장하면은 오너 대주주는 엄청 불편해지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네, 그거를 네. 이제 나쁜 뜻으로만 볼 건 없어요. 어쨌든 네. 그러다 보니까 상장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상장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뭐냐면 성장이 이제 꺾어지기 시작해요. 음. 그러면 알거든요. 주인은 이제 오너는 알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더 피크를 치지 않고 이제는 슬로우하게 내려가게 될 거다. 이걸 알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큰 자본을 땡길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상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주 직원들한테도 다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점에서 꺾였을 때 선택을 하는 게 상장인 경우가 코스닥 시장의 전형적인 그렇겠네요. 구성이었었어요. 네. 결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공모가를 3년 내에 넘어서는 기업이 3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도 안 됐어요. 슬로우하게 내려가기만 했다는 거죠. 공모가가 제일 비쌌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공모 심사라는 데가 잘못됐느냐? 그건 아니죠. 하지만 또 그 회사가 승승장구 치고 나가는 그런 상장이었다면 당연히 네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겠죠. 그쵸. 코스닥 기업의 5분의 4가 공모가를 못 넘어본 기업들, 들어올 때 화려함을 한 번도 회복해보지 못한, 그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네. 코스닥을 안 했던 거예요. SK바이오팜이 그러겠습니까? 이건 전혀 다른 얘기죠. 네. 제가 말하는 건 과거의 얘기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모주 청약을 할 때 예전에는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고객들한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선정해 드렸고, 할 거와 안 할 거를.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네. 공모주로 돈이 되려면 네.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거는 뭐 몇 계좌를 동원해도 네. 조금 꽤 돈이 되지는 못하잖아요. 주스가 그쵸. 10주 뭐 이렇게 받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그쵸. 그냥 이거는 소문난 잔치? 그런 정도. 근데 실제로 공모주 투자로 재테크가 되고 어느 정도 투자 결과가 있으려면 꾸준히 공모주를 노리되 어떻게 운대가 맞아서 경쟁률이 낮은 거를 내가 네. 선정했을 때 이때 비로소 돌아온다.